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동생의 방 문을 열고 들어서서 아직도 평화롭게 잠든 그 얼굴을 내려다보니 피가 끓어올랐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치려 한다면 나도 너를 영원히 파괴할 거야. 그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칼끝을 그녀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하지만 내 결혼식 당일 그 칼은 결국 내 가슴을 찌르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약혼자 준호가 동생 지은과 함께 웃으며 서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 스치듯 떠올랐다. 그들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하니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지은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를 사랑하게 만든 후 산산조각 내는 것, 그 선택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왜냐하면 복수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니까.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얼어붙은 유리처럼 보였고 그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는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김서연, 32살. 평범한 이름 뒤에 숨겨진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CEO로, 우리 집안은 겉으로는 화목한 부유한 가족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아버지는 사업에만 매달렸다. 남겨진 건 나와 동생 지은, 그리고 끝없는 경쟁이었다. 지은은 내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었다.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났지만 운명은 우리를 적으로 만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지은은 나를 따라잡으려 애썼다. 학교 성적, 피아노 대회,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까지. 언니, 왜 항상 내가 먼저야? 그녀의 그 말은 항상 날카로운 가시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으니까. 하지만 20대 중반, 아버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게 변했다. 아버지는 후계자로 나를 선택했다. 서연아, 내가 더 안정적이고 논리적이다. 지은이는 감정적이라서. 그 말은 지은의 균열을 만들었다. 나는 준호를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그는 IT 스타트업의 창업자, 35살의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의 미소는 내 상처를 치유해주는 약처럼 느껴졌다. 서연아, 너와 함께라면 세상이 다 내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결혼식은 다음 달 크리스마스 이브에 잡혔다. 강남의 럭셔리 호텔에서 200명의 하객을 초대할 계획이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지은의 방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준호 아퍼에게 내가 모르는 서연의 비밀,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뻔했다. 내용은 더 끔찍했다. 지은은 나의 과거를 왜곡해서 썼다. 대학 시절, 내가 아버지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친구의 빚을 갚았다는 거짓말. 실제로는 그런 적 없었지만 그녀는 증거로 위조된 은행 거래 내역을 첨부했다. 준호야, 서연은 내 돈도 똑같이 할 거야. 나랑 도망쳐. 이 끝에 붙은 문장은 그녀의 광기를 드러냈다. 지은은 준호를 유혹하려 했고 나의 결혼을 무너뜨리려 했다. 나는 그 편지를 쥔 채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늦은 밤에도 사무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빠, 지은이가 말을 꺼내기 전에 그는 손을 내저었다. 서연아, 가족 일은 가족 안에서 해결해. 내가 장녀잖아. 그의 말은 무거운 짐처럼 내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폭로는 싫었다. 지은은 항상 감정으로 나를 공격했으니까 나는 논리로, 심리로 그녀를 무너뜨릴 거였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를 보며 웃었다. 언니, 결혼 준비는 어때? 내가 드레스 골라줄까? 그녀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독을 알았다. 고마워,
지은아. 그런데 준호 오빠랑 잘 지내? 내 말에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응, 가끔 통화해. 사업 이야기, 거짓말. 나는 이미 준호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지난주에 3번, 밤늦게. 그녀의 유혹이 시작된 지 오래였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준호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척하며 지은을 더 깊이 끌어들일 거였다. 지은아, 내가 준호 오빠랑 친해져서 다행이야. 결혼식에서 내가 축사해줄래?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언니, 나한테 그런 역할 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무대에 오르면 그곳에서 추락할 거야. 그 주말 우리는 셋이 함께 강남의 카페에 갔다. 준호는 지은의 농담에 웃었고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질투가 치밀었지만 억눌렀다. 지은아, 내가 준호 오빠랑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어. 내 말에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했다. 아버지의 회사 서류를 뒤져 지은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찾았다. 그녀는 대학 때 친구의 시험지를 훔쳐 성적을 조작한 적이 있었다. 증거는 아직 남아 있었다. 디지털 파일, 삭제되지 않은 이메일. 밤이 깊어지자 나는 지은의 방으로 갔다. 언니,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나는 편지를 꺼내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지은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그건 장난이야. 미안해, 이 장난?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장난으로 내 인생을 건드리지 마. 하지만 용서할게. 대신 내가 준호를 유혹한 이유를 솔직히 말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가 나를 무시하니까? 언니만 사랑하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었어.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약점을 알았다. 외로움. 아버지의 무관심. 좋아,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내 여동생이잖아.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식까지 한 달의 그 안에 지은을 파괴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내 심장의 고동처럼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준호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나는 점점 더 지은을 관찰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만나요. 나는 준호의 폰을 몰래 확인하며 그의 답장을 봤다. 미안, 서연이랑 약속 있어. 아직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의 집착은 깊어졌다. 그녀는 나 몰래 준호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다. 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 복수의 첫 번째 돌멩이. 아버지와의 대화는 더 힘들었다. 아빠, 지은이가 이상해. 나한테 왜 그래? 그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지은이는 나랑 멀어졌어. 내가 강하니까 내가 의지한 거야. 그의 말은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짊어져야 해? 하지만 나는 침착했다. 알았어요, 아빠. 제가 해결할게요.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지은이 결혼식 무대에서 울며 무너지는 꿈 깨어나 보니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고통스럽다. 그러나 후퇴는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셋이 여행 갈까? 제주도로. 그녀의 눈이 빛났다. 좋아, 언니. 그곳에서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헤칠 거였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우리의 피를 감출 수 있을까? 아직 모른다. 하지만 시작은 되었다. 제주도의 바람은 서울의 그것보다 부드러웠지만 내 마음속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우리는 셋이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준호는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지은은 내 옆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도 여기 올까? 로맨틱하겠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지은아. 내가 추천해준 곳으로 그녀의 눈빛에 탐욕이 스쳤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이 여행이 그녀의 함정이라는 걸?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해변 산책을 나갔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이 바다를 막아서는 모습은 우리 가족처럼 보였다. 단단하지만 파도에 무너질 수 있는. 준호가 지은과 앞서 걸으며 웃었다. 지은 씨, 요즘 사업은 어때? 내 디자인 회사, 잘 되지? 지은은 머리를 젖히며 웃었다. 오빠 덕분에요? 조언 많이 해줘서 나는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애교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와 준호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지은의 개입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저녁,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했다.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지은이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언니, 준호 오빠랑 진짜 잘 어울려. 부러워. 그녀의 말에 준호가 웃었다. 서연이가 최고지. 하지만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알았다. 지은의 유혹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걸. 술 기운에 지은이 취해 내게 기대왔다. 언니, 나 진짜 미안해. 그 편지. 그냥 질투였어.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이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 질투가 내 무덤을 파는 거야? 그날 밤, 준호와 나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아, 지은 씨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한 거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메시지도 보내고. 나 무시할까 봐 걱정돼.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믿어, 오빠. 나 믿지. 그의 키스에 안도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지은은 위험했다. 그녀의 미모와 교활함은 남자를 홀릴 수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한라산 등반을 했다. 산길이 가파를수록 내 복수 계획도 구체화되었다. 산중턱에서 휴식을 취할 때 나는 지은을 따로 불렀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준호 오빠 좋아해.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언니, 그게. 그냥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한테 솔직해. 내가 행복해지게 해줄게.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언니, 나도 사랑받고 싶어. 아빠는 언니만 보고 엄마는 일찍 가버렸어. 나 혼자야.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취약점을 찔렀다. 준호 오빠가 내게 관심 있을지도 몰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비밀로 해.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언니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봐. 그날 오후 우리는 해변에서 사진을 찍었다. 지은이 준호의 팔을 잡고 포즈를 취하는 장면을 나는 몰래 녹화했다. 증거 두 번째. 그녀는 점점 함정에 빠져들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지은은 내게 속삭였다. 언니, 고마워. 나 준호 오빠랑 데이트 해볼게. 나는 웃었다. 잘 될 거야.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아버지에게 지은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아빠, 지은이가 대학 때 시험 조작했어요. 증거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연아, 왜 이제야? 지은이가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기회 줄까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결정해. 내가 장녀잖아. 그의 말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은을 파괴할 거였다. 하지만 사랑으로.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드레스 피팅, 케이터링, 초대장. 지은은 적극적으로 도왔다. 언니, 이 꽃꽂이 어때? 그녀의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밤에 그녀의 방에서 나는 그녀의 일기를 봤다. 준호 오빠, 언니 몰래 만나자. 사랑해, 내 피가 끓었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오빠, 지은이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장난으로 받아들여. 그는 웃었다. 걱정 마, 너만 사랑해. 하지만 그의 말에 확신이 없었다. 한 주 후, 지은이 준호와 단둘이 만난 걸 알았다. 카페에서 그녀가 그의 손을 잡는 사진이 내 이메일로 왔다. 익명 발신자. 아마 아버지의 비서일 터. 나는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계획대로. 나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준호 오빠랑 만났어? 재미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당황했다. 언니, 어떻게 알았어? 좋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 있어? 결혼식에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거? 그녀는 울었다. 언니, 나 미쳤어. 그냥 복수하고 싶었어.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해. 아니면 내 과거를 준호 오빠한테 말할게. 침묵. 알았어, 언니. 미안해. 그녀의 항복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절반이었다. 이제 그녀를 더 깊이 상처 입힐 차례. 그날 밤, 나는 준호와의 관계를 재확인했다. 오빠, 나 사랑해. 그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당연하지. 영원히. 그의 포옹에 안도했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창밖에서 번쩍였다. 그것은 내 복수의 불빛처럼 점점 밝아졌다. 지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준호를 피했고 나에게 더 붙었다. 언니,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안아주었다. 됐어.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칼이 있었다. 결혼식까지 3주. 그 안에 그녀를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아버지의 유언장.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지은의 과실 때문이라는 비밀. 어렸을 때 지은이 약을 잘못 먹여 어머니의 병을 악화시켰다는 사실. 아버지가 숨긴 그 진실을 나는 꺼낼 거였다. 제주의 추억은 지은의 마음에 스며들었지만 내게는 독이 되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언니, 사랑의 거짓.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너도 나처럼 고통받아봐라. 복수의 길은 외로웠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결혼식 준비의 열기가 서울을 휘감았다. 강남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은 한강처럼 차가웠다. 지은은 표면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나에게 커피를 타주었고 결혼식 체크리스트를 함께 검토했다. 언니, 이 메뉴 어때? 게살 샐러드 추가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 깊숙이 여전한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걸. 좋아, 지은아. 내가 결정해. 나는 그녀에게 통제권을 주었다. 더 깊이 빠지게 하려고. 준호와의 시간은 소중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서연아, 아이는 둘 낳자. 딸이면 내처럼 예쁘게.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스쳤다. 오빠, 지은이가 요즘 이상해. 나한테 너무 잘해.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주는 게 좋지. 용서?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용서는 약자의 선택. 나는 강자가 될 거였다. 아버지의 집에서 가족 회식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우 스테이크가 피처럼 붉었다. 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서연아, 결혼 축하해. 내가 우리 집안의 비디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포크를 쥔 손을 떨며 말했다. 아빠, 나도.
회사에서 일 도와줄게.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지은아, 내 디자인 센스는 좋지만 아직 미숙해. 그 말 한마디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지은아, 괜찮아. 아빠도 바빠. 이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내 약점이지. 회식 후, 지은은 나를 따라 내 아파트로 왔다. 언니, 나 왜 이렇게 못난 걸까? 그녀의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나는 와인을 따랐다. 지은아,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세상이 불공평한 거지. 나처럼 강해져. 그녀는 내 말을 곱씹었다. 언니처럼. 어떻게? 나는 미소 지었다. 준호 오빠처럼 믿을 사람을 찾아. 하지만 조심해. 배신은 가장 아픈 법이야. 내 말은 그녀에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나 준호 오빠 포기할게.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잠든 틈을 타서. 메시지, 준호 오빠, 내일 만나자. 마지막으로 그녀의 거짓이 드러났다. 나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다음 날, 나는 준호를 먼저 만났다. 오빠, 지은이가 또 연락했어? 무시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응, 차단할게. 서연아, 미안. 그의 사과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할까? 지은 때문에. 나는 계획을 가속화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유언장을 복사했다. 어머니의 사망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지은의 과실로 인한 약물과다. 아버지가 숨긴 진실. 나는 그것을 지은에게 보여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먼저 그녀를 더 사랑하게 만들자. 결혼식 리허설 날, 우리는 호텔 볼룸에 모였다. 지은이 브라이즈메이드로 서서 미소 지었다. 언니, 예뻐. 그녀의 말에 나는 안겼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준호가 우리를 보며 웃었다. 자매의 좋네. 그 순간 나는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가족의 마지막 사진. 리허설 후 지은이 나를 끌어당겼다. 언니, 나 결혼식 당일에 깜짝 선물할게.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선물. 나는 불안했다. 그 주, 지은의 디자인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다. 그녀는 울며 내게 왔다. 언니, 나 어떻게 해? 다 망쳤어.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 회사 통해 클라이언트 소개할게. 그녀의 눈에 감사가 스쳤다. 언니, 사랑해. 그 말에 나는 속이 메스꺼렸다. 사랑. 내가 아는 사랑은 거짓이야. 나는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아빠, 지은이 회사 도와주세요. 그는 동의했다. 서연아, 내 덕분에 가족이 화목해지네. 화목. 웃기지 마. 나는 지은을 구해주는 척하며 그녀의 의존을 키웠다. 이제 그녀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반격이 왔다. 어느 날 준호가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지은 씨가 나한테 편지 줬어. 읽어봐. 편지 내용. 준호 오빠, 서연 언니는 당신을 속이고 있어? 그녀의 과거, 돈 문제, 위조된 증거가 다시 등장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게 사실이야. 나는 울었다. 아니야, 오빠. 지은이가 날 증오해.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믿어. 하지만 확인해봐야겠어. 그날 밤 나는 지은을 대면했다. 내가 또 그랬어. 그녀는 웃었다. 처음으로 본 그녀의 진짜 웃음. 언니, 내가 날 이용하잖아. 나도 싸울 거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녀도 알았던 거야? 무슨 소리? 내 복수 계획. 다 알아. 하지만 내가 먼저 칠 거야. 의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서울의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왜 이렇게 됐어? 언니 탓이야. 항상 내가 먼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양날의 검, 나도 상처 입을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에서 끝내자. 리허설의 환호가 멀어지는 가운데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지은의 선물이 뭔지 이제 두려웠다.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가족의 피가 우리를 묶었지만 복수가 그것을 끊을 거였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면서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거리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내 결혼식은 운명의 무대가 되었다. 호텔 로비에서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 준호의 친구들, 우리 가족의 친척들. 모두가 웃으며 축하 인사를 했지만 내 시선은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브라이즈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우아한 검은색,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독처럼 날카로웠다.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긴장돼.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조금. 하지만 오빠가 있으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의 다음 수를 계산했다. 그녀가 아침에 준 선물 상자 건니 열어봐. 안에 든 건 오래된 사진 앨범. 우리 어린 시절.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붙은 쪽지, 어머니의 진실을 준호 오빠에게 말할게. 내 복수보다 내 고통이 크니까. 이 그녀의 선언이었다. 의식 시작 전 나는 화장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지은아, 그만해. 우리 다 망가질 거야. 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나도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 편지부터 우리는 서로를 밀쳤다. 거울이 흔들렸다. 오늘 끝내자. 내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의식이 시작되었다.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는 아버지의 팔을 끼고 입장했다. 준호의 미소가 나를 맞이했다. 서약의 순간 그의 말, 서연아, 영원히 사랑할게. 내 눈물이 흘렀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은이 축사 무대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게 변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쥐고 웃었다. 오늘 제 언니의 결혼을 축하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가족은 완벽해 보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이 지은이가 약을 잘못 줘서. 그녀의 고백이었다. 하객들의 옹성거림.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그만.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언니는 그걸 숨기고 날 무시했어요. 오늘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연기. 아니, 진심의 고통. 준호가 나를 봤다. 서연아, 이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일 아니야? 하지만 지은 탓이 아니야. 혼란이 퍼졌다. 지은이 무대에서 내려오며 나에게 속삭였다. 언니,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복수였다. 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거.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리셉션 중 나는 준호를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다. 오빠, 지은이가 날 배신했어. 그녀의 과거, 다 말할게.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지은의 대학 시험 조작 증거, 준호 유혹 메시지, 위조 편지. 모든 게 화면에 떠올랐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지은 씨가? 이 그녀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어?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왜 나한테 직접 안 왔어? 오빠를 믿었으니까. 이제 믿어. 그는 나를 안았다. 당연해. 그녀를 용서 못해.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테이블에서 아버지와 다투고 있었다. 아빠, 왜 날 미워해?
언니만 사랑하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은아, 내가 엄마를. 그날 나는 그 자리에 섰다. 모두 들으세요. 지은이는 어렸을 때 실수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녀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프로젝터에 연결된 화면에 지은의 메시지, 사진, 모든 게 드러났다. 하객들의 비명이 터졌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어떻게? 그녀가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나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하지만 너무 늦었다. 아버지가 일어났다. 지은아, 집으로 가. 더 이상. 그의 말은 그녀를 찔렀다.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리셉션이 끝난 후 지은은 호텔 로비에서 나를 기다렸다. 언니, 내가 날 파괴했어. 이제 나도 너를. 그녀의 손에 쥔 건 칼, 아니, 과도. 하지만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지은아, 그만해. 나는 뒷걸음쳤다. 그녀가 달려들었다. 내 결혼 망쳐줄게. 그 순간 아버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그는 그녀를 제지했다. 혼란이 끝난 후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은은 정신과로 이송되었다. 과도한 스트레스라는 진단.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광기는 우리 가족의 피 속에 있었다. 준호가 나를 안았다. 서연아, 괜찮아. 응, 이제야. 하지만 후회는 스며들었다. 지은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나도 잃었다. 여동생을, 가족을. 결혼식 다음 날 서울의 눈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지은의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 환자는 극도의 불안 장애예요. 가족 트라우마가 원인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트라우마.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내 어깨를 짚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 이제 와서. 나는 참았다. 준호가 기다리는 차 안으로 돌아갔다. 서연아, 지은 씨는 괜찮아질 거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생겼다. 복수의 대가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유언장을 다시 봤다. 어머니의 비밀. 지은의 실수. 모든 게 풀렸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지은이한테 진실 말해주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 내 말이 맞아. 그날 오후 그는 병원에 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내 역할은 끝났다. 준호와의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제주로 떠난 우리는 해변에서 다시 산책했다. 서연아, 우리 새 출발하자. 그의 키스가 바다 소리를 덮었다. 하지만 밤에 꿈을 꾸었다. 지은의 칼끝이 내 목에 닿는 꿈 깨어나 보니 땀이 흥건했다. 오빠, 나 무서워.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내가 지킬게. 한 달 후 지은이 퇴원했다. 그녀는 집으로 오지 않았다. 대신 작은 원룸으로 이사갔다. 언니, 나 혼자 지낼게. 그녀의 메시지에 나는 답했다. 건강히 지내.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다. 그녀의 부재가 내 삶을 채웠다. 회사에서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일은 바빴다. 디자인 팀을 맡아 지은의 회사를 인수했다. 그녀의 꿈을 이어가자. 이는 명목으로.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녀를 영원히 묶어두기 위해. 준호의 사업도 성장했다. 우리는 새로운 집을 샀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서연아, 행복해? 응,
오빠워 하지만 행복은 가짜였다. 지은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SNS를 볼 때마다 빈 게시물이 나를 괴롭혔다. 왜 나만 남았을까? 여름이 왔을 때 지은이 연락했다. 언니, 만나자. 할 말 있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아졌다. 언니, 미안해. 나 미쳤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질투. 그리고 엄마 일, 아빠가 말해줬어. 내 탓이었대.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언니, 용서해줄 수 있어? 나는 망설였다. 복수의 끝은 용서인가? 지은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파괴하려 했어. 우리는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았다. 그녀의 변화는 진심일까? 가을, 준호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서연아, 우리 아기, 기쁨이 밀려왔다. 하지만 지은이 방문했을 때 그녀의 시선이 내 배에 머물렀다. 언니, 축하해. 나도. 언젠가 그녀의 미소에 옛 질투가 스쳤다. 나는 경계했다. 겨울이 다시 왔을 때 지은의 회사가 부도났다. 그녀가 울며 왔다. 언니, 도와줘. 나는 도왔다. 돈을 빌려주고 직원을 소개했다. 고마워. 언니. 그녀의 감사는 진심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 사이의 균열은 영원하다. 준호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서연 씨, 지은 씨 일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왜요? 가족 비밀 다 퍼졌어요. 사업 파트너들이 피하네요. 지은의 폭로가 나에게도 돌아왔다. 아버지의 회사가 흔들렸다. 주가 하락, 클라이언트 이탈. 서연아, 내 탓이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복수의 파도가 나를 삼켰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내 폭로 때문에 회사 망쳤어. 그녀의 대답, 미안해. 언니? 나도 피해봤어. 피해. 웃기지 마. 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를 완전히 끊자. 새해가 밝았다. 서울의 폭죽 소리가 내 상처를 덮었다. 하지만 지은과의 전화 후 나는 모든 걸 정리했다. 그녀의 빚을 탕감해주고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내 중얼거림이 방에 울렸다. 준호가 물었다. 서연아,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만 행복하자. 그의 미소에 나는 안도했다. 아기가 태어날 테니까. 아버지의 회사는 회복되었다. 나는 CEO가 되었다. 서연아, 내가 해냈어. 그의 자부심이 나를 채웠다. 하지만 지은의 소식은 끊겼다. 그녀는 사라졌다. SNS도 연락도. 한강 다리에서 그녀를 찾았지만 흔적은 없었다. 봄, 딸이 태어났다. 지은이처럼 예쁜 애. 준호의 말에 나는 움찔했다. 이름은 서아로해. 새로운 시작. 하지만 밤에 지은의 꿈이 왔다. 그녀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꿈. 언니, 내 행복도 망칠게. 깨어나 울었다. 여름, 우연히 지은을 봤다. 지하철에서. 그녀는 야위어 혼자였다. 눈이 마주쳤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지나쳤다. 잊어. 내 말은 차가웠다. 그녀의 눈물은 내 가슴을 찔렀다. 가을, 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서연아, 지은이 찾아. 가족이야. 나는 찾았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일하고 있었다. 언니, 왜 왔어? 아빠가 병들었어. 우리는 함께 서울로 갔다. 병실에서 지은이 울었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용서해. 너도 내 딸이야. 아버지가 회복된 후
우리는 다시 모였다. 불편한 화목. 지은은 내 회사에서 일했다. 언니, 감사해. 그녀의 변화는 진짜 같았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복수의 상처는 깊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가족 모임을 했다. 서아가 웃었다. 지은이 안아주었다. 조카, 예뻐.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용서의 가능성. 지은아, 우리 다시. 그녀의 미소. 응, 언니. 하지만 마지막 밤, 그녀의 일기를 봤다. 우연히. 언니를 용서했지만 여전한 증오, 언젠가 그녀의 광기가 남아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영원한 이별. 다음 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아, 떠나. 내 길로 가. 그녀의 눈물. 언니, 왜? 우리가 독이야. 서로를. 그녀가 떠난 후, 내 삶은 평화로웠다. 준호와 서아, 아버지. 하지만 빈자리가 있었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나를 망가뜨렸다. 한강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공정한 대가인가? 결국 지은의 소식은 들려왔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결혼, 아이, 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해의 답, 언니도 거짓 평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울의 봄바람이 불었다. 내 상처를 치유하듯.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영원했다. 나는 강해졌다. 괴물이 되었지만 살아남았다.